자녀의 가슴에 남는 의미 있는 새해 프로젝트 만들기. 새해에는 흔히 가까운 이웃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듯이 아이들과 함께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새해 계획을 함께 구상해 보는 것도 특별한 한 해의 첫걸음이 될 것 같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새해에는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부모와 자녀가 각각 리스트를 작성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면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비록 각자 다른 리스트이겠지만 공통되는 것을 찾아보거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 혹은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을 찾는다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새해에는 자녀와 더 많은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모나 자녀가 어떤 지도를 받거나 혹은 서로 협력을 해서 함께 이루어 나갈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새해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부모가 매일 비슷한 내용의 훈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것 또한 경험을 극대화시켜 스스로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며 달라지는 자녀에게서 변화하는 모습과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장래 자녀 진로 지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가정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진다면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주말을 아이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다. 만약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의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주도적으로 하게 한다면 정말 다양한 경험의 폭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생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인간관계에도 유용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경제교육이라는 주제를 새해의 연구 테마로 잡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가정 경제의 상황을 오픈하고 함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같이 찾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말을 이용해서 가계부 작성법이나 저축 계획에 대한 연구, 이율이나 환율의 비교, 은행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면 실제적인 교육이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익힌다면 성장한 후에 남보다 많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능숙하게 할 수도 있다. 요즘은 금융기관에도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진학해서 이론을 배우기 전에 생활 속에서의 경제교육이 미리 이루어진다면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해 프로젝트로 문화예술이나 여행에 대한 테마를 갖기 원한다면 여행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여행사와 항공사의 항공권과 기간들을 알아보게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성향과 성품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것은 진로 지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화예술을 올해의 테마로 결정했다면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음악회장 등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관람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건강을 테마로 결정했다면 부모와 형제들의 패밀리 트리를 만들어 보고 유전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릴 때부터 병을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과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만약 건강 요리 만들기를 테마로 결정하였다면 화학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맛을 내는 방법이나 각각의 식재료에 대한 특성과 영양에 관한 것을 연구 과제로 하면 좋을 것이다. 자녀와 함께 맞이하는 새해 그저 세배와 덕담, 놀이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한정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지극히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때부터 집을 떠나게 될 때까지 과연 몇 번의 새해를 자녀와 함께 맞이할 수 있을까?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달라지는 관심사에 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부모가 성의를 내어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자녀와 진정으로 함께 한다면 먼 훗날 어른이 된 자녀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아름다운 새해맞이의 추억으로 기억되고 또 그들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한 번도 학창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엉성한 지도만 보고 운전해 가는 것과 같다고나 할 수 있다. 학교 선택과 학업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문제, 시스템 적응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또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아이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실이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들 세대에서는 대부분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식 해결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리 없이 통용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와 또 해석하는 방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다른 해결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곤궁에 빠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해결 방법들이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또 생각의 차이와 언어 문제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방관하다가 결국 일이 커져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거나 현지인의 조언을 듣거나 정보를 찾아보거나 하는 과정을 거칠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에서 해왔던 방법을 여과 없이 사용하려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가 상반된 입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인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이런 것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시키냐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을 하느냐가 바로 자신의 자녀는 물론 한국인들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한국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학교와의 문제 또는 교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는 것은 선례가 되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또 앞으로 다니게 될 다른 한국 학생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꼭 따져서 밝혀야 될 것과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 또는 그냥 넘어가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과 충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개선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다.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리한 결과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조용히 처리하겠다며 혼자만 상처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문제를 안고 떠나가 버리면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그것으로 한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고착시키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친분이 있는 현지인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사회기관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무리 없이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정함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과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추구한다면 우리가 소속된 집단에 보다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음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좋은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팁 1.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있을지 여러 각도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 현지인 카운슬러나 혹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아서 많은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선배를 찾아가 논의해 보자. 2.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행동이
속한 집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혹시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아보자. 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도 미리 생각해 보자. 또한 한국인들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자. 4. 상대방이 원하는 해결 방법과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법 사이에서 그 차이를 알아내고 각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보자. 공공장소에서 빛나는 자녀로 키우기. 매너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린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좌석 위 캐비닛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 주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느껴지는 이웃에 대한 배려는 삶의 스쳐가는 일상 가운데 유쾌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들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한다. 반면 공공장소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느껴지는 언짢은 감정들과 불쾌함은 단지 그 행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인격까지도 의심하게 한다.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지 매너가 나쁜 사람일 뿐 결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시는 물론 해외에서의 경우 국가와 민족의 이미지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다민족 국가에서는 각 민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통계와 분석에 따라 많은 평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통한 정보들이 각종 비즈니스계에는 물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특정한 나라 사람들에게 가지는 고정관념이나 이미지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한국인에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각 민족적 특성과 관습에 따른 행동들이 모국에서보다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것이 해외 생활이고 또 다민족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골프장, 식당, 수영장, 연주회장, 관광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그 민족에 대한 위상과 평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 해외의 많은 한인 공동체 혹은 한인 교회들은 현지 교회 건물을 렌트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현지 주인들로부터 받는 주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어디를 막론하고 비슷하다.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복도에서 떠들지 마세요. 휴지나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사용한 비품들은 꼭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해 주세요. 같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매너에 대한 경고이다. 고급차를 타며 명품을 소유하고 비싼 장비를 갖추고 골프를 치며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많이 보내는 수준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답지 않게 지적받는 주의사항의 수준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또 세월이 흘러도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렌트한 집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이러한 지적을 계속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교육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예의와 체면을 중요시 여기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그 상황과 현장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개념이 없이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굳이 다른 민족에게 미움과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나쁜 매너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적개심을 갖게 하는 집단으로 오인받을 이유는 더욱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공장소를 가야 할 때는 미리 매너 교육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 세대의 국제 리더가 될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덕목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좋은 매너를 생활 속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한인 청년들이 힘들게 느끼는 부분은 공공장소에서 매너 없이 행동하는 부모들과 다른 한인들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한다. 이 시대의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좋은 매너의 본을 어린 자녀에게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것으로 인해 삶의 잔잔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또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팁 1. 각 나라마다 공공질서에 관한 규칙이 있다. 주거하는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엄중하게 다루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어떤 벌칙을 따르는지 먼저 알아보자. 가령 구금, 추방, 과도한 벌금. 3. 동서양의 에티켓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공공질서에 대한 에티켓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행기, 호텔, 식당, 박물관, 공원, 극장,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자.